안녕하세요. 아침의 광장 송현주입니다. 국민의힘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후 수습책 마련에 분주합니다. 지도부 책임론을 강조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수도권 인물 위주의 당직 인선을 단행하면서 김기현 대표 2기 체제로 가는 모습인데요. 지역의 이만희 의원이 신임 사무총장에 임명됐습니다. 오늘 TK광장의 결투에서 지역과 정치권 주요 이슈를 여야 시각에서 풀어보겠습니다. 10월 17일 화요일 아침의 광장, 오늘도 시사 비타민 알차게 챙겨드립니다. 먼저 이 시각 교통 상황과 날씨 알아보죠. 서유리 리포터. 네, 먼저 고속도로 상황입니다. 중앙고속도로 춘천 방향 동명휴게소 122km 지점에서 다부터널 125km 지점까지 3km 구간 정체됩니다. 중부내륙지선 창원 방향은 서대구 영업소부터 남대구 나들목까지 서행 흐름 보이고요. 반대 대구 방향은 달성 1터널 10km 지점 갓길에 풀배기 작업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내도로 살펴봅니다. 안심로 반야월 삼거리에서 유라교 동편 내거리 방향 신호 2번에 지나고 북비산로 평리 내거리에서 서대구역 내거리 방향은 늦게 오는 차량 신호 1번 더 받고 지납니다. 아양로 파티마 삼거리에서 공고 내거리 방향 가다서다 반복하고 칠곡 중앙대로 팔달 고가차도에서 팔달교 방향은 정체됩니다. 국채보상로 무열대 내거리에서 용산 우체국 내거리까지 전 구간 제속도 못 내고 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대구와 경북은 맑은 하늘 보이는 가운데 오늘과 내일 내륙 대부분 지역에서 아침 기온 5도 내외로 낮겠습니다.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는 더욱 낮아져서 춥겠는데요. 설이 내리는 곳도 있겠으니 농작물 관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일교차도 15도 이상으로 벌어지니까요. 건강관리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낮 최고 기온은 20에서 23도로 평년과 비슷하겠고요. 현재 대구의 기온은 13.2도, 습도는 57%입니다. 지금까지 서유리였습니다. 빠르고 정확하게, 명쾌하고 날카롭게 대구 경북의 오늘을 보는 KBS 대구 아침의 광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대구 경북의 조간 브리핑으로 이어갑니다. 오늘 아침 뉴스 매일신문 김윤기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첫 소식 볼까요? 예, 경산 중산동에 있는 한 신축 아파트 단지가 사전 점검 과정에서 하자가 무더기로 발견되면서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1,100여 가구가 넘는 대단지 아파트인 이곳은 유명시공사를 내세워서 3년 전 분양 당시 평당 1,600만 원대, 경산 지역 역대 최고가로 분양을 했는데요. 네. 다음 달 입주를 불과 한 달여 앞두고 진행한 사전 점검에서 하자가 심각해서 입주 예정자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 겁니다. 네, 1,100여 가구가 넘는 대단지라고 하셨는데 그럼 하자가 얼마나 심각한가요? 예, 사전 점검에 들어간 사람들이 남긴 사진에 따르면 벽면에 설치한 월패드가 탈락해서 전선이 드러나 있고 베란다 난간에 있는 못이 덜 박혀 툭 튀어나와 있는 모습이고요. 또 발코니 난간 콘크리트에 실금이 가 있는 데다 일부는 떨어져 나오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네. 또 전기 배선 공사 누락, 셰시 유리 누락같이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선 미시공 및 하자가 다수 발견됐습니다. 예, 경산의 역대 최고 분양가라고 하셨는데 이 새 아파트 입주를 기다리는 상황에서 진짜 분통을 터뜨릴 만한 것 같아요. 그러면 입주민과 건설사 양측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예, 입주민들은 주택법상 준공 45일 전 사전점검 규정을 맞추려고 공사가 덜 끝난 상태에서 무리한 사전점검이 이뤄졌다면서 이번 점검은 무효고 추후 사전점검을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시공사 측은 올여름 비가 많이 오고 자재 가격도 올라서 공사가 늦어진 측면이 있다면서 준공검사 전까지는 하자 보수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경산시는 사업 주체가 사전점검을 실시한 만큼 스스로 취소하지 않는 한 강제로 사전점검을 무효화할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 추후 시 입장을 정리해서 입주 예정자 측에 알려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말 올해 이 부실 아파트 시공 관련 소식을 우리가 너무 많이 접했잖아요. 좀 빠른 대책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예, 경찰이 치안 역량을 높이는 조직 개편을 추진 중인데요.
일선 경찰 사이에서는 실효성이 부족해 보인다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지난달 18일 내놓은 조직 개편안으로 부서 통폐합 및 인력 재배치 계획을 밝혔는데요. 각 경찰서 생활안전과와 112 상황실이 범죄 예방 대응과로 통합되고 기동순찰대를 신설하는 게 골자입니다. 네, 현장 대응과 범죄 예방 기능을 통합하고 또 강화하는 방안 자체는 공감을 얻었는데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건가요? 일단 기동순찰대 신설로 지구대 파출소 고령화 문제가 더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 수사인력 부족 현상이 여전한데 여론을 의식해서 조직 개편안이 다소 성급하게 나왔다는 우려도 있고요. 네. 땜질식 대책보다는 인력 증원이나 행정 간소화 같은 조치가 함께 나와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또 여기 더해서 2021년 출범했으나 아직까지 유명무실한 자치경찰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꾸준히 나오는 부분입니다. 지구대와 파출소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서 위험 요소를 미리 파악하고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이상동기 범죄를 예방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관심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자치경찰 활용 같은 좀 우선 가능한 방안을 현장에 적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 보죠. 대구의 한 사립대 교수가 대학원생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경찰과 대학에 따르면 이 학교 A 교수는 재작년 스승의 날을 하루 앞두고 박사과정 대학원생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후로도 논문 지도 명목으로 학생을 학교 밖으로 불러내서 수차례 성폭행했다는 건데요. 피해자는 지난해 10월 교내 인권센터에 실명으로 A 교수의 비위 행위를 신고했고 학교는 A 교수에 대해 파면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네. 수사에 나선 경찰도 A 교수에 대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지난 8월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참 대학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니까 좀 충격적이네요. 이 학교는 지난해 6월에도 교수의 성추행 추문으로 논란을 빚은 적이 있습니다. 당시 이 학교 B 교수는 사적인 자리에서 여제자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고 성희롱성 발언을 한 혐의를 받아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학교 측은 이 사건에 대해서도 징계위원회가 몇 차례 열렸으나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갈려서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면서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마지막 소식도 전해 주시죠. 학교 교비 통장에서 9천만 원을 빼돌려 아파트 분양 대금을 내서 형사처벌을 받은 대구 한 고등학교 행정실장이 이번에는 이 범행을 숨기는 과정에서 학교 돈 4천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아이고 참 학교 돈으로 아파트 분양 대금을 냈다는 것도 기가 막힌데 추가 범행이 또 있었네요. 이 남성은 2009년 자신이 아파트 대금 납부 마감일에 교비 통장에서 약 9천만 원을 찾았었는데요. 네. 이런 횡령 행위가 교육청 감사에서 드러날 걸 우려해서 당시 말단 직원에게 책임을 뒤집어쓰고 퇴직하도록 설득했습니다. 공석이 된 자리는 다른 학교 직원으로 채웠는데요. 이 직원에게 이직에 따른 급여차를 감안해서 매월 70만 원을 더 주기로 한 게 문제가 됐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이 사비로 이 돈을 주다가 부담이 커지자 이 직원 배우자와 어머니를 학교 청소 용역업체 근로자로 허위 채용해서 학교 돈을 지급했는데요. 결국 덜미를 잡힌 겁니다. 네네. 법원은 피고인 죄책이 무겁지만 이번 범행으로는 직접 경제적 이익을 취한 걸로는 보이지 않는다면서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네, 오늘 아침 뉴스 매일신문 김윤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직업전문학교 건설기계과 근무하고 있는 박동옥 교수라고 합니다. 굴착기, 지게차 그걸 조종하시는 운전기능사 양성을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굴착기, 지게차 운전기능사 자격증은 국가기술 자격증으로 필기하고 실기를 통과하셔야만 해당 중장비를 몰 수가 있고요. 중장비라는 게 산업 현장에서 핵심적인 그런 일을 많이 하죠. 여러 사람을 대신하고 여러 장비를 대신해서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위험합니다. 그래서 항상 교육을 할 때 안전을 최우선으로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직업훈련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한 사람의 미래를 결정짓는 그런 요소를 많이 함유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부분 때문에 보이지 않는 미래를 보이게끔 만들어준다. 그 부분이 사실은 직업훈련 교사로서 가장 힘든 부분이고 그런 힘든 부분을 이겨내고 자격증을 취득하고 그다음에 취업을 하셨을 때 직업훈련 교사의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50대 중반이신 교육생이 이제 취업하셨다고 처들고 받았다고 음료수 사들고 오셨을 때 바로 이제 내가 이런 일을 참 잘하고 있구나 그런 걸 느끼게 됩니다. 직업훈련은
저희가 시키는 게 아니고 저희가 오히려 받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만 좀 더 양질의 교육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00세 시대라고 하는 요즘에는 기술이 바로 자신의 미래 그리고 주변 가족들의 미래까지 책임지는 하나의 어떻게 보면 보험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보험을 들어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TK에서 바라보는 정치, TK가 바라는 정치. 대구 경북의 다양한 목소리를 펼치는 TK광장의 결투입니다. 오늘 국민의힘 강사빈 상근 부대변인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구 남구의회 이정현 의원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이정현입니다. 네, 오늘 먼저 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 폭풍 얘기부터 안 할 수가 없네요. 지금 당내 상황 어떻습니까? 뭐 일단 쇄신 의지를 충분하게 보여드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무총장과 그다음에 부사무총장 2분, 그다음에 정책위의장, 수석 대변인 등 임명직 당직자, 주요 당직자죠. 8분이 사퇴를 한 상황이고요. 네. 그거에 대한 2차 인선까지 지금 마무리한 상황입니다. 네. 지난 일요일 날 이제 긴급 의원총회가 있었는데요. 이때 어떤 식으로 쇄신을 해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로 4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의총이 진행되었고요. 네. 결과로 보면 어쨌거나 국민의힘 소속 의원님들은 김기현 대표 체제를 유지하면서 쇄신의 방향을 찾아 나가겠다. 예. 이렇게 지금 방향을 잡아 나간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국민의힘 당 내부에서는 이것을 쇄신으로 보고 있지만 네. 사실 뭐 당에서도 비판적 시선을 가진 분들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도에서도 나오고 있고 최근에 제가 허은하 의원님 네, 그분 네. 인터뷰를 보니까 그 총회 안에서도 문제가 조금 있었다라고 네.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국민적 시선으로 봤을 때 뭐 이후에도 얘기를 나누겠지만 뭐 사무총장이라든가 바뀐 인선이 과연 쇄신이 맞는가 그리고 네. 임명직 총사퇴가 과연 쇄신이 맞는가 이런 것에 대한 의문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계속 가시는 게 민주당에는 더 도움이 될 것 같다. 지금 결과로 봤을 네. 때는 총선에 만약 이대로 가서 총선을 치른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감사할 일 아닌가 이런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기초단체장 선거 하나로 너무 침소봉대하는 느낌을 지을 수가 없다. 네. 뭐 이런 의견도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렇죠. 이게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니까. 예, 사실 이번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일반적인 지방선거라면 그렇게 크게 이슈가 되지 않았겠지만 이번에 이 선거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자극적으로 다가오는 측면도 분명히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네. 거기서 발생했던 표차 자체가 저희의 예상이나 아니면 일반적인 언론들의 예상과는 또 네네. 이제 너무 높았다라는 의견도 분명히 존재하는데 이걸 토대로 저희는 일단 총선 전에 미리 예방제를 맞았다라고 네. 이제 당내에서는 보고 있지만 또 이걸 너무 과도하게 해석하는 당내 의원님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우려도 있다라는 부분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경우에도 지도부의 책임론을 강하게 주장을 했고요. 이준석 전 대표 어제 또 예. 국민의힘이 변화해야 된다 이 촉구하면서 눈물까지 보였잖아요. 예, 이준석 전 대표 관련돼서는 뭐 대응할 가치가 전혀 없는 것 같고요. 홍준표 시장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안 그래도 홍준표 시장님에 맞서서 글을 쓰셨더라고요. 네네. 당내 설전이 원로지 있었죠. 않습니까? 네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옛날에 당대표를 하셨던 분들 중에 현역으로 살아계신 분들은 사실 많지 않거든요. 근데 그중에서 한 분이시면 조금이라도 우리 당에 힘을 실어주는 말씀을 주시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존재하고요.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악어의 눈물이다. 그리고 그 기자회견 내용을 보면 사실상 실속은 없었다. 또 계속해서 이상한 이전 투구 방식을 써가면서 사실상 당의 혁신에 관한 이야기보다 자신의 지분 주장에 관한 이야기가 컸다. 전혀 어른스럽거나 아니면 전혀 어떻게 보면 전직 당대표로서 보여야 될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뭐, 보셨어요? 이준석 대표 인터뷰는 뭐 이준석 대표 자체가 전 대표 자체가 6가지 정도 제안을 했다고 하는데 그 6가지는 각자 좀 평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지만 특히나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 얘기한 것 이런 것들은 국민 대변을 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은 조금 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네. 이준석 전 대표는 이준석 전 대표만의 정치를
하고 있는 건데 저는 홍준표 시장님 뭐 대구에서 봤을 때 홍준표 시장님 얘기가 네. 저는 조금 공감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본인 스스로가 당대표 있을 때 2011년 서울 보궐선거 때 본인도 보궐선거 책임으로서 당대표를 사퇴하셨었거든요. 네, 그렇죠.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선거가 뭐 전국적 선거도 아니고 굉장히 작은 한 군데의 보궐선거라서 의미가 없더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네. 사실은 국민의힘당에서 어떤 대처를 했는 걸 봤을 때는 뭐 후보자에서부터 선거 운동까지 지원도 대구에 많이 하고. 지방 의원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와 같이 활동하는 친한 지방 의원님들 다 올라가셨었거든요. 네. 국민의힘당에서는 그렇게까지 동원을 해서 했는 선거인데 스스로가 그렇게 해놓고서 지고 나니까 이거 의미가 없는 선거라고 얘기 말씀하시는 거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을 거고 아마 여기에 집중을 하신 만큼 또 결과가 나온 만큼 그 결과에 맞춰서 쇄신하는 거잖아요. 네. 결과론적으로 국민이 회초리 든 것에 대해서 결과론적으로 쇄신을 해야 되는 것인데 과연 그 부분이 맞는가에 대해서 홍준표 시장님께서 걱정하시고 계신 거 아닌가. 네. 저는 좋은 말씀 하셨다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당직 인선을 단행하면서 김기현 대표 2기 체제가 이제 출범이 된 것 같습니다. 신임 사무총장에는 TK 재선인 이만희 의원이 또 임명이 됐는데 이 새 인선안 어떻게 보세요? 일단 수도권 중진들을 전면 배치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강서구청장 선거의 의미가 제가 아까 의미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린 건 아니고요. 이 의미 자체를 너무 확대 해석하면 안 된다. 네네. 근데 이 강서구청장 선거가 보여준 것은 확실한 건 수도권의 위기가 있을 수도 있음을 우리 당에 시사를 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그거에 맞춰서 주요 당직자들 인선 자체를 수도권 중진들로 배치했다라고 보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 수도권 중진뿐만 아니라 지명직 최고위원이나 이런 분들은 어쨌거나 수도권 출신의 비례대표 의원님들을 많이 배치했거든요. 네네. 이 의미 자체도 지금 당장 지역 기반이 있는 건 아니더라도 수도권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에게 확실히 힘을 실어주겠다. 뭐 이런 의미로 한번 파악해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사무총장이 어떻게 보면 인선의 핵심이라고 그렇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사무총장 같은 경우에는 공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맞습니다. 없고요. 당의 살림꾼이자 동시에 저도 얼마 전에 알았지만 이 국민의힘 홈페이지에 들어가가지고 당적증명서 같은 걸 뽑으면 네. 사무총장 이름으로 발급이 네.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뭐 사업자 등록증상 대표자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지역 출신 의원님이 되셨습니다. 네네. 이만희 의원인데요. 이걸 두고도 당내에서 서열 넘버 2와 넘버 3가 저기 경찰 출신, 네. 우리 지역 출신이 되셨다 하고 좀 걱정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저는 이걸 반대로 좀 긍정적으로 해석해야 된다라고 오히려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어떻게 보면 당의 최대 주주 자체가 대구 경북 지역 아닙니까? 근데 대구 경북 지역 인물들에 대한 홀대가 너무 했었다. 오히려. 근데 오히려 이런 대구 경북 지역 인물들을 이렇게 전진 배치해 준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믿고 표를 준 거에 대해서 조금 어느 정도 보답을 해줬다고도 볼 수 있다. 보답이다. 네, 저는 네.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그다음 그만큼 지금 대구 경북 지역에 항상 겪고 있는 문제가 이 정책적인 지원이 좀 부족하다라는 부분이 있었던 것 네. 같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좀 챙겨보겠다라는 의지로도 같이 읽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네요. 개인적으로는. 네. 아주 뭐 해석이 좀 다양할 수 있는 부분이었지만 네. 좀 그렇게 해석된다면 만약에 대구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면 저는 뭐 찬성할 수 있겠지만 국민의힘당 수도권을 바라봤을 때 총선 다음 총선의 이슈는 수도권 아니겠습니까? 수도권으로 바라봤을 때는 지금 당대표 김기현 대표님 울산이시죠. 네. 그리고 윤지혁 원내대표님 대구 달서구죠. 네. 그리고 사무총장까지 이제 TK 청도 영천이신 영천, 건 네.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것을 제 말이 아니라 뭐 국민의힘당 인천의 윤상현 의원님 말씀을 드려보면 수도권 선거를 이기려면 수도권의 정치를 아는 사람, 수도권에 선거를 해본 사람들이 당에 있어야 되는데 동네에 지금 주류가 영남을이라고 해서 영남을 당대표에서부터 주류를 만들어 놓으면 과연 수도권 선거를 할 생각이 있는가라는 게 강서구 보궐선거에서 나타나지 않았나라고 얘기를 계속 하셨거든요. 저는 그 말이 더 조금 공감이 가고 되려 국민의힘당에서 영남이나 TK에 더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한다면 저는 대구 사람으로는 아주 반갑게 여기겠지만 네. 국민의힘당 내부적으로는 과연 그게 동의가 될까 한번 고민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도 근데 지나친 확대 해석일 수밖에 없는 게 네. 결론적으로 뭐 사무부총장이나 아니면 가장 중요한 전략을 설정하는 여의도 연구원장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 중심으로 이렇게 배치가 돼 있다는 네. 부분을
확실히 좀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강서구청장 선거 결과가 이제 TK 의원들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칠 거다. 그래서 총선 물갈이론에 예. 힘을 싣는 분석도 있습니다. 어떻게 영남의 중진들 뭐 자의로든 타의로든 험지 출마 가능할까요? 저는 뭐 그 흐름 자체가 긍정적이다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세대 교체 그리고 또 영남 지역에서 가장 필요한 건 이 정치 세대가 바뀌어야 된다는 그런 목소리 아니겠습니까? 네. 그 목소리에 따라서 하태경 의원이 먼저 신호탄을 던져주셨고 그렇죠. 그거에 따라서 다른 영남 중진 의원들까지 모습을 보인다면 우리 당뿐만이 아니라 지역에서도 긍정적인 목소리가 들리지 않을까 이런 평가를 하고요. 그게 기본적으로 수도권 자체의 여론에도 저는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렇겠죠. 예. 네. 그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자면 우리 당의 원내대표이신 홍익표 의원님 네네. 같은 경우에는 자기 지역구 버리시고 이제 서초구로 가겠다라고 그렇죠. 이미 말씀을 하셨잖아요. 얘기했죠. 그게 굉장히 또 원내대표로서의 가치도 있었던 일이고 지금은 홍익표 의원을 전방으로 내세워서 사실 강남권 벨트라고 불리죠. 거기를 방어해보고 있다는 전략까지 만들어질 수 있었거든요. 뭐 하태경 의원님이 서울 가신다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대구에서 뭐 3, 4, 5선 하시는 분들이 서울 네. 가신다면 수도권에.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제가 또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다고 해서 대구에 초선 의원들만 온다면 또 그 좋지 않지 않겠습니까? 잘 적절히 엮어보셨으면 좋겠지만 아쉬운 것들은 예를 네. 들자면 추석 전후로 해서 뉴스가 몇 개 나왔었는데 제가 남구에 있으니까 중남구 지역이라든가 몇 군데를 찍어서 대통령실에서 얘기가 내려왔다 이미 물갈이 될 거다라는 뉴스가 벌써 서너 번 나왔거든요. 그런 뉴스가 나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아쉽더라고요. 네. 국민의힘당에서도 그런 전략적인 공천 뭐 대통령이라든가 혹은 지도부 내에서 전략 공천하는 게 아니라 대구를 위한 일할 사람을 좀 만들어 주시는 게 더 네. 중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총선 앞둔 상황에서 당무감사 결과도 중요한 공천 열쇠가 될 텐데 대구 경북의 일정은 나와 있습니까? 뭐 일정은 전체적으로 사고 당협을 제외한 200개 초반대의 당협이 있습니다. 그 당협에 대해서는 10월부터 11월까지 당무감사를 마치겠다라는 게 저희한테 지금 공개된 일정이고요. 네. 굉장히 강도 높게 당무감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역들에게는 엄중한 잣대를 들이밀어가지고 앞으로 당선 가능성이 있는지 이 지역에 대한 발전 가능성이 있는지를 좀 통합적으로 이렇게 훑어본다고 하고요. 네. 그 결과에 따라서 만약에 결격 사항이 발견된다면 즉시 새 인물로 교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금 기민하게 움직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아무래도 TK 같은 경우에는 더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껏 활동했던 내용들, 그다음에 지역 여론들, 그렇죠. 그다음 거기에 더해서 앞으로 이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지 내지는 우리 국민들에게 조금 더 감동을 줄 수 있는지 네. 이런 부분을 위주로 판단할 것 같습니다. 네. 이미 뭐 지난달부터 당무감사 한다고 뭐 다들 알고 계셨던 것 네네. 같아요. 그래서 지방의원의 경우에는 뭐 같이 활동하는 국민의힘당 의원님들 보니까 9월 초부터 준비하시더라고요. 자기 활동하는 거 내야 된다고 하시면서 사진이라든가 이런 걸 준비하시던데 저는 개인적으로 당무감사 굉장히 중요한 건데 네. 방향성이 국민의힘 이거는 민주당도 마찬가지겠지만 예를 들면 대구에 있는 국민의힘당 의원님들께서 그 조직을 확대하기 위해서 뭐 어떻게든 더 많은 당원을 모집하는 건 좋지만 그걸 가져오기 위해서 그 당원 명부 작성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옛날 방식으로 하고 네. 계시거든요. 네. 아는 사람 번호 좀 가져와 보라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는 더 이상 좀 그만 좀 하시고 정말로 활동 정책 활동 위주로 조금 당무감사를 좀 해보시면 그게 더 대구에 더 발전되지 않겠냐. 그리고 그것이 공천에 1순위가 네. 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보궐선거 후에 이제 민주당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목소리와 자세를 아주 낮추고 있지만 이재명 대표가 또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거든요. 네, 뭐 지금 뭐 이재명 대표님의 뭐 우리 사법 리스크라고 말하고 있죠. 계속되고 있어요.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그 저거 뭐였죠? 그 영장 청구 심사에 마치고 네네네. 나오시면서 말씀하셨던 말이 저는 굉장히 공감이 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헌법을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 헌법적 형법을 바라보는 시선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오실 때 하셨던 말씀이 인권의 최후의 보도를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국가기관에 물론 사법 리스크가 있는 것도 존재할 수 있겠죠. 그러나 지금의 검찰 수사 형태라든가 분리기소 형태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국가 권력을 총동원해서 폭력적으로 휘두르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폭력적으로 인권마저 유린해가면서 가는 것들 이런 것들을 국가가 하는 것이 맞냐. 대통령의 정적이었다고 해서 이렇게 수십 번 압수수색하고 이렇게 분리기소하는 게 맞는가 과연.
그거에 대해서는 사법적 판단이 내려졌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사법 리스크라기보다는 저는 국가 권력의 폭력적 집행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가 권력뿐만이 아니라 의회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 민주당이 폭력적으로 항상 집행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검찰 수사가 계속되자 사상 초유의 헌정사상 최초였습니다. 검사 탄핵을 추진했던 민주당에서 그리고 민주당 소속 의원분께서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전 굉장히 어불성설이라고 보고요. 네. 그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돼서 굉장히 이례적으로 사유가 써서 나왔습니다. 유창훈 부장판사가 이제 쓴 내용들만 살펴봐도 네. 위증교사 혐의죠. 그러니까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소명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에 대해서는 증거나 이런 부분들에 충분히 네. 이제 어느 정도 혐의를 소명한 것으로 본다는데 결론적으로는 증거인멸 염려가 부족하다. 네.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결국엔 권력이 있기 때문에 풀려난 것이라고 저희는 볼 수밖에 없거든요. 결국 그 증거인멸 염려가 부족한 배경 역시 제1야당 대표라는 게 주된 내용이었기 때문에 네. 저희는 이것 자체를 지금 또 근데 이 구속영장 기각 이후에 민주당에서 논평을 내는 거나 아니면 네. 다른 정치적 메시지를 내는 걸 보면 마치 이재명 대표가 무죄라는 듯이 막 메시지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 자체가 우리 국민들을 대상으로 기만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있는 것은 이 위증교사 혐의뿐만이 아닙니다. 그때 말했던 백현동 개발로 인한 어떻게 보면 배임 혐의도 지금 존재하고 있고요. 그 나머지 다른 공직선거법상 네. 이제 위반한 혐의 제가 읊기도 힘들 정도로 많은 혐의를 아직도 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소명하는 절차나 거치시는 게 순서 아닌가. 어떤 헌법이나 자기에 대한 법적 절차, 국가 폭력 이런 웅장한 얘기를 하기 전에 본인이 저지르고 있는 불법적인 행위들부터 반성하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이 다 돼가지고 지금 보궐선거 끝나고 국감 더 치열해지고 있는데 혹시 두 분이 특히 주목해서 보시는 지역의 현안이 있으면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지방 의원이다 보니까 내년에 지방 세수 줄어드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문제거든요. 특히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써라라고 내놓았는데 맞습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국고 재산을 탕진하듯이 지방 재산을 탕진하게 만드는 시스템을 만들면 안 된다고 보고 있는데 이게 사실 달서구 같은 경우는 영원이거든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갈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지역에선 더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 대구 경북 지역에서만 살펴봐도 벌써 9개 구군 가운데 4군데 이제 총 대구 경북 지역에서 4곳 자체가 여유자금의 90% 이상을 쓴 상태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이게 지금 재정 자립도 문제 역시 계속 지적되어 오고 있지만 여유자금마저도 이런 식으로 활용되게 되면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TK 광장의 결투 국민의힘 강사빈 상근 부대변인 대구 남구의회 이정현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일교차가 더 커지는 시기입니다. 여러분 건강관리에 조금 더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10월 17일 아침의 광장이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